박수가 작아서 안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리에 앉아서 진행할까요? 네. 자, 그럼 다 영화 몇 번씩 보시고 누구보다 영화를 속속들이 파헤치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만나는 소감을 배우님과 감독님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친자 주현이 형이라고 합니다. 주현이 형이가 왜 여기에 앉아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정말 파친자로서 파뮤의 팬으로서 파뮤 수강생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관객의 입장으로서 네,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예, 제가 촬영하면서 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 SNL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곤 했었어요. 그래서 SNS를 주로 SNL 이렇게 보셨나봐요. 예, 그 유튜브로 좀 보면서. 근데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같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참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해주셔서 예, 주현영 배우님 감사하고 또 저희 또 GB 계속 하는데 또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또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파친자시니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고 예, 이야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공포 덕후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포 장르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많이 봤었고 좋아하는 이제 감독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감독님께서 파묘라는 정말 우리가 흥미롭게 들여다볼 구간들이 정말 많은 이런 공포 영화, 오컬트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군데군데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몇 번씩 이제 어제까지 3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이제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도 있고 궁금한 것들도 계속해서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또 감독님의 전략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영화가 이렇게 파헤칠 게 많고 이렇게 구덩이를 팔 게 많아가지고 그런 점들을 만끽하면서 봐주신 것 같고 그리고 그럼 근데 이거부터 여쭤보고 여러분들도 사실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으셔서 여기 다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객석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재미 중에 하나가 감독님의 그 영화를 쫀쫀하게 잘 만드는 재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그 배우들을 흥미로운 캐스팅으로 흥미로운 또 매력을 이 영화만의 매력을 또 잘 뽑아냈다는 점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배역 하나 어느 연기 하나 구멍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영화에서보다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찰기와 끈적임이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고 할까? 그래서 배우분의 눈이 남다르시다고 저는 감독님 머릿속에 저 배우 나중에 어떻게 작업해보고 싶다고 하는 수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눈으로 보시기에 SNL도 막 너무 열심히 보셨다고 하시니까 주현영 배우님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주현영 배우의 하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관 이런 감독님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상하게 주현영 배우 보면 약간 이렇게 뱀파이어 영화를 찍고 싶은 막 그런 느낌이 진짜요? 있어요. 좀 귀여운 뱀파이어 느낌을 좀 그런 생각을 한 번 살짝 한 적이 있습니다. 우와. 우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왠지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송곳니가 있으면 되게 약간 좀 물리고 싶은 느낌? 예. 죄송합니다. 건니가 있는데 교정 할까 했는데 하지 말까요? 그럼 교정을 하지 말까요?
예, 뭐 네. 그건 제가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주현영 배우님 송곳니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그리고 이 파묘쥐비는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의 열기가 뜨겁다고 제가 누구보다 들어가지고 빨리 최대한 많은 질문 그리고 감독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객석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바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질문자분들한테 선물하고 싶으셔가지고 대기실에서 그 포스터에 사인하셨거든요. 그게 수량이 한 15개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최대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경쟁이 뜨거울 것 같으므로 매 같은 눈을 가지신 주현영 배우님이 첫 번째 질문자 골라주실 거니까 잘 보시고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세요. 아셨죠? 네. 제가요? 네, 고르세요. 제가요? 아, 올해는 질문 근데 네, 왔다 갔다 하려고요. 네. 왜냐면 그 배우님이 여기 수첩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으신 것도 적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먼저 할까요? 네. 그 아량 대단히 멋지시다. 네. 그러면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걸 먼저 질문드릴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승탑 앞에서 이화림과 오니가 대면했을 때 닭 울음소리가 2번이 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영화에서 닭이 울 때는 이제 동이 트기 전에 들리면서 뭔가 상황이 반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성경 속에서도 그런 내용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내용들과 같이 어떤 의미를 담으신 게 있는지 아니면 네, 궁금합니다. 그게 참 이 영화를 잘 만들면 한 번에 다 이해되는데 참 영화를 잘 못 만들다 보니까 참 여러 번 보게 만들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게 이렇게 시나리오 상에서는 그 하늘이 펄해지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이제 그 오니가 주문을 외우더니 불로 변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쓰면서 이게 사실 되게 힘든 거 이게 왜냐하면 왜 하필 주인공을 죽이러 가는데 닭 울음소리 들리는 게 너무 그 개연성이 좀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개연성이 좀 자기적이니까 아 이거를 언젠가는 좀 현장에서 바꿔야지 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미술팀이 이제 그 복사를 만들었고 그 앞에 이제 승탑이라고 그러죠. 그 구도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었는데 리허설을 하는데 그 화림이 리허설에 그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서 아 저기를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성한 곳이니까 저기로 가면 이 도깨비 입장에서도 접근을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사를 현장에서 승탑이다라고 해서 좀 추가를 시켰고 닭 울음소리는 이제 그 변하는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닭 울음소리를 사실 3번을 넣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사운드 때문에 묻혀서 잘 안 들리고 한 번만 너무 인위적이니까 앞에 한 번을 더 넣으면 그게 그래도 조금 덜 인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주인공을 살리는 방법으로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개였어요. 네, 3번인데 제일 처음에 게 뭐 3번을 특별하게 의미를 두진 않았어. 뭐 닭 울음소리 3번이 뭐 그런 걸 의미를 두진 않았고 그냥 점점 들려온다를 해서 제일 크게 들렸을 때 이제 관객들이 왜 하필 이때 또 닭 울음소리야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까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좀 덜 인위적이죠. 점진적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운의 변화 같은 걸 그렇죠. 청각적으로 들려주려고 한 거네요. 주인공을 거기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신비로워가지고 그 장면을 해석하시는 바에 따라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달리기처럼 2번째 질문을 골라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포스터 들고 그 그림들. 네, 밑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봤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오니가 인간이네 하고 이제 하림이를 덮치기 전에 약간 그 하림이 피부가 좀 닭살이 확 돋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그거 혹시 CG로 하신 건지, 그리고 그 관이 따지잖아요. 그 친일파 할아버지의 그 관 시퀀스에서 그 관을 묶는 끈을 결관바라고 하죠. 그 결관바가 자꾸 있다 없다 하는데 그 결관바를 푼 게 고영근인지 아니면 그 관을 딴 그 관리자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닭살 돋은 거 보셨어요? 그 닭살 버전이 6개 버전이 있었어요. 어머. 그게 이제 CG로 뭐 김고은 배우는 자기가 했다고 해달라 뭐 이렇게 닭살 CG로 할 수가 있구나. 그 컷이 진짜 이렇게 보면 CG로 힘든 컷인데 그 버전이 한 6개 정도 있었어요. 센 버전이. 근데 6번째 버전으로 제가 했는데 이게 관마다 테스트를 하는데 이 관의 어둡기에 따라 너무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버전 4를 버전 4개 버전, 6개 버전 중에서 4번째 단계를 그렇게 해서 CG로 하시는, CG로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그 원래는 막 머리털이 쓰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영화에서 좀 많이 봐서 피부에 이렇게 소름 돋잖아요. 저희 막 이렇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것은 또 그 닭살이 없어요. 비싸가지고 한 컷밖에 없었고, 원래는 거기서 2번째 컷에서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제 걸어가는 느낌을 하려고 했었는데 되게 어려운 컷이어서 이게 또 그런 장면들이 CG팀한테 부탁하는 게 되게 미안하거든요. 왜냐하면 티가 안 나잖아. 눈에 확. 너무 티나도 이거 안 된다고 하고, 그냥 한 뭐 10명 중에 한 3명만 봤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어려운 공정이니까 CG팀한테 한 컷 더 부탁하기가 좀 미안했었던 거긴. 예, 그렇게 하고 그 결관끈은 그쵸, 그거를 고영근은 다 묶어놓고 가죠. 그리고 와서 그분이 와서 사실 푸는 장면, 원래 풀고 망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을 그냥 생략했어요. 와서 이거 풀면 이 망치로 팍 하는 장면이 좀 힘이 없으니까 풀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좀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한 씬이 있었어요. 그 관에 모여서 이 관에 김상덕이 그러거든요. 그 고영근한테 여기 이 관에 미라가 들어있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관리자. 아니요. 그 고영근한테 김상덕이 여기 하나도 안 썩은, 그러니까 그 땅이 뭔가를 다 안 썩게 하는 자리다. 그래서 미라로 있을 거다라고 하는 장면이 원래는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같은 그 장면이 있어서 그때 또 우리 관을 묶고 하는 장면이 있어서 그게 좀 중간에 좀 생략돼서 약간의 그런 연결은 좀 안 맞습니다. 현희 씨는 그 장면 좀 연결이 안 맞다는 거 아셨어요? 다행이다. 그럼 닭살은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진짜로 머리털이 서고 이런 털이 서고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되게 새롭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G를 되게 잘했다. 진짜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님이 네. 연기해야 되는 시나리오인데 장지영 감독님 같은 분이 그 관객 10명 중 3명은 알아차릴 정도로 소름 돋게 연기해주세요. 피부를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라고 써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CG가 가능하면 CG 너무 잘하시니까. 파묘 봐라. CG로 했다더라. 네. 천만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째 질문하실 분은 감독님이 지목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반팔 티셔츠 입으신 분 말씀하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 그 피를 토하면 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박지용이 토를 하고 그러면 사실 혼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음 컷에 보면 물을 막 마시고 있는 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감독님이 그 봉길이랑 혼이 왔다 갔다 하는 씬이 있다고 하셔서 그게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봉길이가 그 영환 씨 홈부르기 할 때 그때 봉길이가 토를 하는데 좀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피가 아니고 그 양이 많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예, 그 원래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원래는 봉길이한테 그 영안실에 혼이 먼저 안 가고 박지영한테 바로 가요. 그래서 비기가 되고, 그리고 그 한국시민선서를 하고 하는 중에 계속 홈부르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 혼을 당기니까 화림이나 봉길이가 거기 그 박지영한테 있는 혼을 계속 당기니까 확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확 토하고 얘는 쓰러지고 봉길이한테 이제 혼이 가서 봉길이도 똑같이 그걸 이어받아서 한국시민선서를 하고 다시 봉길이가 또 놓치니까 저기서 얘가 갑자기 일어나서 물을 먹는다. 예.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참 저도 그 씬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혼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참 이걸 거의 최종까지 좀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참 영화가 그때 기운이 다 빠져요. 너무 이렇게 쫀득해서 영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뒤에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럼 약간 각 1차 편집본? 1차 편집본의 러닝 타임이 얼마였어요? 2시간 20분에서 10분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본이 한 뭐 8번 정도 결정이 났었는데 2시간 20분에서, 근데 이 영화가 좀 약간 기가 빨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몰입해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좀 피로도가 있어요. 영화를 보는 게 관객들도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당하게 배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그랬던 게 있었고 봉길이 토하는 거에 대한 양은 좀 많이 토하긴 했죠. 네. 그 많이 토했는데 그거가 이제 이게 특수 효과를 하거든요. 특수 효과로 펌프 주시를 하는데 그때 펌핑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아, 그게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예, 펌핑이 잘 돼가지고 그 확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그 토사물 색깔 고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아유. 토사물 색깔을 막 고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막 적게 보여주고 싶은데 막 많이 쏟아서 오히려 CG로 약간 줄였어요. 오히려. 원래는 진짜 많이 막 그렇게 했어서. 아무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게 찍고 안 들어간 컷인데도 이렇게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다가 그런 어떤 틈들을 다 찾아서 영화에 안 들어간 장면을 다시 막 이렇게 소환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오게티가 다 걸리는 거죠. 사실 오게티 못 찾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감독님도 은근 즐기시는 것 같은데 오게티 찾아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엄청 많은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뭔가 누가 찾아주기를 즐기는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러면 다음 질문자 제가 고를게요. 하나, 둘, 셋. 이쪽으로 한번 갈까요? 맨 앞에 계신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네, 안녕하세요. 그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 간이 원래 오른쪽 상복부에 있잖아요. 혹시 전공이? 의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오니가 간을 노릴 때 보니까 왼쪽을 계속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니가 모르는 건가. 그리고 그 스님께서 이제 봉길이 위에 올라타가지고 간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간이 가져갔을지 의문이 들어서요. 근데 그 장면에 보면
저는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되게 커뮤니티에 누가 올려놨길래 저도 그 스텝이 보여줬는데 간이 약간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 그러니까 보통 가운데를 찔러서 오늘 꺼내자, 가운데를 찌르자라고 원래는 하죠. 근데 봉 길이를 이렇게 영화에 보면 봉 길이를 찌르려고 하다가 잠깐 주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혹시 그 커트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셨어요? 이 손이 이렇게 있다가 손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오니가 중간에 손을 이렇게 가운데로 있다가 손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봉길이 그 왼쪽을 찌르잖아요. 찌르려고 하다가 문신이 있으니까 비껴서 일로 넣어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죠. 네. 간의 위치보다는 왜냐하면 봉길이 이쪽엔 다 문신이고 하니까 원래는 손을 이렇게 주춤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문신을 피하다 보니까 봉길에 오는 그 왼쪽을 찌르는 걸로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계속 가운데를 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김상덕도 배를 약간 왼쪽에 찌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찌른다고 했는데 이 실제 분이 혹시 그 장면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민식 선배 얼굴을 잡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할까, 제가 그 장면을 왜 넣냐 하면 원래는 안 그런 설정이었거든요. 원래 목을 이렇게 잡는 장면인데 그때 민식 선배가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눈만 보는데 그 손을 보면, 또 최민식 선배가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닌데 손이 진짜 커요. 그 실제 우리 그 농구 선수 그 분이 손이 진짜 제 2배예요. 김병호 손이 너무 커서 이렇게 집어넣는 장면이 되게 뭐라고 할까? 위압적이었어요. 네,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얼굴 잡는 장면에 이렇게 보시면 손이 진짜 크다는 걸. 그게 주는 약간 그로테스크함 같은 걸 담고 예, 손이 너무 있었구나. 크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을 넣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니가 좀 문신 때문에 주춤해서 왼쪽을 찔렀다. 이렇게. 의학도로서 이제 과학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네, 갔다 의학도를 납득시켰다고 합니다. 현영 씨도 네. 질문 많은데. 근데 제가 배우님한테 여쭤봐도 돼요? 네, 배우님 뭐 파친자로 영화를 보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연기를 하시는 배우님이니까 저는 연기 안 해봤지만 제가 연기 안 한 사람 입장에서 봐도 너무 연기가 재밌고 누가 나한테 저런 이색적이고 색다른 역할 맡기면 정말 재밌게 할 것 같다고 배우들이 보면서도 탐낼 만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님한테 파묘 시나리오가 왔는데 뭐 진짜로 성별과 뭐 나이의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캐릭터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떤 역이 보면서 가장 매력적이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고민도 없이 바로 고민도 없이. 이화림. 네. 저는 뭐 실제로 그런 샤머니즘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늘 그 무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늘 그 신비감과 흥미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늘 제가 연기하고 싶었던 캐릭터들은 다 그런 어떤 제 궁금증과 관심에서 뭔가 다 비롯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이제 김고은 선배님께서 뭔가 과하지도 그렇다고 좀 덜하지도 정말 누가 봐도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MG 무당 연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탐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맞아요. 그리고 다 느끼셨겠지만 확실히 저는 감독님의 그 배우 수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당을 어떻게 등장시키고 보여줄 것이냐, 어떤 무당으로 보여줄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정말 이 영화만큼 가장 그거를 매력을 이색적이면서도 색다르게,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의 조화에 있어서도 가장 짱짱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영화를 보면서도 저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보시기에도 나도 저런 영화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할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중에 꼭 한번 귀여운 드라큘라도 하시고 무당도 하시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 또 배우님이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안경 쓰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도 중요한 질문은 아닐 수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 나중에 이제 화림이 위험할 때 할머니가 나타나서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오니가 그 할머니를 좀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 땅에 원래 있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힘을 느껴서인지가 궁금하고요. 저는 화림과 봉길의 관계가 너무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너는 신내림을 받으면 안 된다까지 했는데도 화림이 옆에서 계속 이 일을 같이 하고 되게 자기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도 화림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데 뭔가 그 내용이 좀 빠진 느낌이어서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비하인드가 더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독님 대답하시기 전에 배우님은 화림이랑 봉길이가 어떤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바람을 담아서. 네. 저도 되게 가족 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그 이상의 그 묘학꼬롬 꼬롬한 어떤 그런 묘한 게 좀 느껴지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바람을 담는다면 그게 좀 너무 가족 같은 관계라기보다는 조금의 어떤 그런 애착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네. 사실 화림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몸주신이라고 그러죠. 그 화림이의 어떻게 보면 신줄의 근원인 외할머니일까 그냥 친할머니일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런 할머니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있고 근데 오니가 참 이게 영을 뭐가 더 세다 이렇게 더 세다 이렇게 말하기가 저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그 오니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니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있는 거잖아요. 육체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진화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더 육체도 있고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두렵다기보다는 그 할머니가 두렵다기보다는 할머니도 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그 정도이다라고 생각했지 아니면 구덩이 안까지 쫓아와서 뭘 해줬을 것 같긴 해. 그냥 오니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편한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까지밖에 못 보여드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화림과 봉길은 관객분들이 이 두 명의 이야기가 더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시나리오에 계속 있었던 거는 겁나 갈구는 장면이 많아요. 화림이가 봉길이를 예. 진짜 엄격하게. 저는 또 그게 더 섹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뭔가 확실히 둘이 감독님 취향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관계가 그 신발끈 묶을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바로 북 치고 들어와라고 갈구고 홈부르기 할 때도 이 옛날 그 파주에서 했을 때처럼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하고 되게 갈구는 게 원래는 있어요 대사에. 예, 그리고 또 저는 약간 그런 관계가 약간 더 괜찮지 않나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 봉길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관계인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그 도깨비 불에 환상으로 나오는 스승님 같은 사람이 있어. 그분은 화림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 무속인 길드의 선생님이야. 그 오광심이 얘기하는 야 선생님도 옛날에 한번 만났다는데 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지 그 선생님도 자기 몸주신이 있고 화림도 자기 몸주신이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르텔의 제일 선생님 제일 두목인 그런 개념이고 그 시나리오상의 그분이
캐릭터 이름이 윤희순이라는 캐릭터였습니다. 예. 크레딧에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그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래서 영화 보면서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그 특히 화림이 이제 오니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제 막 뭐 자기 앞에 환영이 스쳐 지나가는 게 특히 화림이한테는 그게 다 왜 보면 자기가 애기 이렇게 견습생처럼 그거 할 때 장면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다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화림이가 그 밑에서 약간 그 선생님한테 오니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고 일본에 갔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환영이 스치는 그 스케치 장면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화림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감독님이 설정해 놓으신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 시나리오 상에 그 원래는 병실에서 이제 그 김상덕이 일장 연설을 하잖아요. 이거 뭐 해야 된다. 그런데 하림이 그러니까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림이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자기 옛날에 그 일본에서 할 때 굳이 말하면 빗자루 정령이죠. 그 빗자루 정령이랑 할머니가 아니 그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거를 상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3회 이 영화가 80m차 찍었는데 3회차 정도에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케치로 그때 그래서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그 김고은 배우 또 오랜만에 영화 하는 거여서 되게 많이 찍었어요. 되게 그 막 진짜 막 일본인 엑스트라들 그 보조 출연들 해서 막 일본어로 노래 부르고 막 뒤에 있고 막 진짜 이렇게 막 성대하게 찍었어요. 근데 굳이 그거가 이제 굳이 그렇게 설명적으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찍는 중에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영화 찍다 보면 그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 들어가면 되게 설명적일 것 같다. 거기서 갑자기 내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설명적일 것 같아서 되게 그냥 이 뒤에 나오는 막 말피 뿌리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을 파편적으로 넣어서 그냥 관객들한테 너무 낯설지 않게만 표현하자고 해서 그 원래는 도깨비불 장면에 안 넣으려 그랬는데 거기에 그걸 넣었어요. 그냥. 그래서 화림이의 환상이 좀 더 길어요. 맞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그래서 화림의 환상이 소스가 풍부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 보면서 뭔가 저렇게 다 그 왜 보면 애기 머리 같은 거 다 내리고 애기 무당인 것처럼 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스가 풍부하지?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여기 앞에서도 손 드신 분 있어가지고 뒤에서 마이크 드릴게요. 하면 재밌게 봤고요.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작중에서 봉길이만 유독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전직 운동선수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의미가 담긴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오니를 속이는 데 사용한 나무가 주목나무라고 나오는데 주목나무였어야 했던 이유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질문했을 때 봉길이 그 봉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배우랑 얘기할 때 생각보다 대사가 초반에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좀 뻘쭘한 그냥 옆에 서 있는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일까봐 우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좀 껄렁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둘이 얘기하다가 처음에 이제 비행기 장면 찍을 때 자기가 감독님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러더라고. 그 비행기 타고 주는 땅콩 있잖아요. 그걸 미술팀이 세팅을 해줬는데 그걸 먹는데 먹을 때 이렇게 목 있는 데나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 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좀 껄렁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먹게 하고 차에서도 물 먹고 병실에서도 음료수 마시고 그다음에 의열장에서 가서 혼자 고기 먹고 뭐 이런 그렇게 계속 그렇게 좀 캐릭터를 좀 껄렁하게 좀 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오니를 속이는 나무가 주목나무이에요. 그거는 제가 무속인 선생님이랑 태백산 산신제에 갔는데 제사를 지낼 때 그 산에 제사를 지낼 때 나이가 제일 많은 나무에 찾아가서 해. 나이가 제일 많은 그게 이 산의 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목나무. 그거를 이제 주인나무라 해서 그 주목나무라고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그 산에서 제일 대장이죠. 예. 그 나무에 이렇게 했습니다. 배우님 수첩에 아까 살짝 보니까 빼곡하던데 또 묻고 싶거나 전하고 싶으신 감상이 있으면. 기회를 가져가도 될까요?